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K드라마를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들까란 제목의 미국 연예 매체 피스트에 실린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K드라마의 성공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칼럼을 쓴 교수가 백인 남성 사회학 교수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각으로 K드라마를 분석하고 있어서 K드라마 성공 분석이 재미있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류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펜실베니아 주립대 출신의 백인 남성 사회학 교수는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한국 콘텐츠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한류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유지해오며 오징어 게임의 깜짝 성공을 중심으로 주류 대화 속 중심이 되었고, 꽃보다 남자와 같은 상징적인 TV 벤치마크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또는 커피 프린스 등 앞서 밀려온 한류의 물결을 외면하고서는 한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 한류 포럼에서 제 노트에 한류는 갑자기 나온 것인가 아니면 백인 남성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인가 라고 적었습니다. CJ E&M 아메리카의 CEO 안젤라 킬로렌이 이것을 주목하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은 여성의 시선 엔터테인먼트로 올해 초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K팝, 북한 그리고 한국 콘텐츠 속 스탠포드란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장, 킬로렌은 할리우드 영화, TV 및 음악을 매우 남성적인 시선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종종 K팝과 K드라마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류를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다른 모든 엔터테인먼트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전 세계에서 이러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덜 주목되거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실, 여성관객, 특히 젊은 여성관객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 때문일까요? 한국 콘텐츠는 다양한 장르와 종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에 성공적으로 수출된 로맨스 중심의 여성 중심의 K드라마 형식은 한류의 핵심이었으며, K드라마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 많은 투자를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과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초기 수출 성공의 대부분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류라는 용어는 중국어 문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16년 중국의 암묵적 금지 조치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한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은 초기에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가 부흥하면서 콘텐츠를 찾고 있었고, 미국 대중문화에 비해 중국적 가치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사랑이 뭐길래가 K드라마 최초로 중국에 정식 수출되었으며 당시 수입 영상 콘텐츠 역대 시청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K드라마가 자체적으로 문화 수출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 진출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류 드라마가 히트를 치자 대히트를 쳤습니다. 2002년 겨울 연가는 특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4년 일본 관광객을 35.5% 증가시켰고 지금도 겨울 연가 테마 투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배용준은 일본에서 나보다 인기가 많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한류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집단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던 아시아 시청자가 감정 중심의 서사에서 위안을 찾았기 때문에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저는 2010년에 처음 K드라마를 접했는데 그때는 아시아 이민사회 UAE 서구 국가에서 K드라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갓 대학을 졸업했고 실직 상태였으며 경기 침체기에 다시 이사한 가난한 시골 지역 사회에서 현실을 잊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나 비키 이전에는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 드라마피버가 K드라마 및 기타 동아시아 콘텐츠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주요 온라인 허브였습니다. 꽃보다 남자, 장난스러운 키스, 시크릿 가든과 같은 시리즈, 가난한 소녀들이 무리한 부자 소년들과 사랑에 빠지는 부끄럽지 않은 감성 드라마, 재벌가족은 가난한 소녀를 인정하지 않는 스토리가 주요 시청 포인트였습니다. 장대한 비극, 기억상실증, 그리고 어린 시절 서로 만났거나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인공, 즉 멜로드라마 또는 이 장르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한국에서 말하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멜로드라마는 가장 드라마틱한 작품의 한 요소이지만 다른 것보다 순전히 멜로드라마인 특정 TV 형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성 드라마라는 뜻이지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미국 영화를 연구하는 학자 벤 싱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멜로드라마는 비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 선정주의, 도덕적 양극화, 파토스, 지나친 감정의 5가지 개념으로 멜로드라마를 특정 지었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특히 소녀와 여성으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고 남성의 시선에 기본을 두지 않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장르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로드라마에서 감정은 서사의 구조상 불편함이나 과잉 반응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요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멜로드라마를 보는 것은 실생활에서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감정 표현에 민감한 여성들이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박찬욱 감독은 한국 드라마를 만들지는 않지만 한류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의 최신작인 헤어질 결심, 이것은 그에게 칸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안겨주었고 한국의 올해 오스카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최근 그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 프로젝트의 전세계 인기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넓은 기복과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상품에서 한국인은 이 모든 다양한 감정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자연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작품의 주제나 감정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2010년대 K-드라마를 찾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드라마 피버의 월 순 시청자 수는 25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2014년까지 스트리밍 사이트는 2천만 명의 월간 고유 시청자를 보고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사용자는 젊고 도시적인 여성으로 편향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시청자의 85%는 아시아인이 아니었으며 45%는 백인, 25%는 라틴계였습니다. 평균 시청자는 한 달에 53.9시간을 스트리밍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 기반 K-드라마 팬의 89%가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드라마 피버가 워너브라더스에 인수된 직후 웹사이트에서는 70개 국제방송사에 15,000개 이상의 에피소드가 제공되었습니다. 사이트 사용자의 약 65%는 주로 18세에서 34세 범위의 소녀 또는 여성이었습니다. 멜로드라마는 반드시 로맨스를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자주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만 멜로드라마의 사랑에 빠집니다. 또 적어도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1990년대 로맨틱 코미디의 전성기 이후로 로맨스를 밀어붙이는 특정 텔레비전에서만 나온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더러운 빨래처럼 우리 문화의 한켠으로 치워졌다가 다음 성탄절 시즌에 다시 꺼내질 뿐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사회 경제적 권력을 명시적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초광대국으로 대표되는 남성 때로는 여성, 그것을 휘두르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남성 때로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폭력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계승과 같습니다. 한편 한국 TV 업계는 미니시리즈 러브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6개에서 24개의 에피소드에서 캐릭터는 사회관계, 성공 및 낭만적인 파트너십을 만들고 종종 그것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사회 경제적 권력의 결정적인 휘두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환상적 부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서적 취약성과 정직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직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인 이야기입니다. K-드라마가 로맨틱한 사랑을 중심으로 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거의 항상 감정적 복잡성을 우선시합니다. 분노, 공포, 슬픔 또는 후회와 같은 보다 진지한 종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질투, 어색함, 호감, 불안 또는 동경과 같은 경험을 동일한 존경심과 강렬함으로 다루어 미국 TV 드라마와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색조의 복잡성으로 이어집니다.
인간 집단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고 민감하게 사회화된 시청자에게 멜로드라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마법처럼 몸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더 발전된 버전입니다. K드라마의 인기 상승은 여러가지 요인의 결과이지만 만약 할리우드처럼 영화를 위한 내러티브 구조를 구축하는 데 더 노력하고 있다면 K드라마가 성공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한 여성 캐릭터에게 총이나 초능력을 부여하고 그들이 백인 남성과 사회 경제적 권력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종류의 권력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녀와 여성, 이야기 형식, 문화예술 형식으로서의 멜로드라마는 본질적으로 진지한 드라마보다 덜 중요하거나 최신 액션 블록버스터보다 재미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성의 시선을 중심으로 구축된 다른 종류의 서사 구조일 뿐입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일종의 이야기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 중심이란 진짜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다루는 드라마를 제작하기에 집중하고 미국은 굵직한 감정에만 초점을 두고 비주얼에만 신경을 쓰는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해석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